이번 시간에는 제2과목 조사 관리와 자료 처리에서 챕터 4 측정의 타당성과 신뢰성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변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것들만 측정한 것이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변수는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 관찰할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측정이 가능하다. 2번 주닥적 정의의 결과물이다. 맞죠? 3번 두 개 이상의 속성을 가져야만 한다. 4번 연속성 또는 비연속성으로 측정할 수 있다. 맞죠? 2번 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변수. 기억 독립변수는 뭐다? 인과관계에서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맞죠? 그래서 원인변수라고 합니다. 이은 통지변수, 독립변수에 영향을 받아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아니죠. 디귿 종속변수,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아 일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결과. 맞죠? 리을 매개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3의 변수. 영향을 미치죠. 중간에 틀린말. 독립변수, 종속변수. 독립변수는 원인, 종속은 결과. 기억 디귿 2번. 3번 실험에서 인과관계를 추론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값을 갖도록 처치를 하는 변수를, 이런 변수를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독립변수다. 그래서 독립변수는 원인, 여러가지 원인을 갖도록 처치를 하는 변수다. 그래서 4번 다음에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국가별 통계 자료를 수집한다고 할 때 출생률은 어떤 변수인가? 1인당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출생률, 즉 인구 1000명당 신생아 수는 감소한다. 결과죠. 출생률 결과. 결과는 뭐다? 종속변수다. 4번. 5번. 다음 사례에서 성적은 어떤 변수죠? 성적은 어떤 변수에 해당하는가? 대학교 3학년 학생인 A, B, C군은 학기 말 시험에서 모두 A+ 받았다. 성적이죠. 3명의 학생은 수업 시간에 맨 앞자리에 앉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성적은 수업 시간 중 좌석 위치와 중요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것이 사실인가 확인하기 위해 더 많은 학생들을 관찰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좌석의 위치에 따라 성적이 차이가 있는 거죠. 원인, 결과, 성적은 결과다. 좌석 위치에 따른 원인에 따른 결과. 답은 종속변수. 6번 세 가지의 변수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영향을 미칠 때 사회적 통합은 무슨 변수에 해당하는가? 사회적 통합. 종교가 사회적으로 통합시키고 그 사회적으로 통합이 결국은 자살률을 영향률을 미치는 거죠. 자살률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중간에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매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매개 변수입니다. 매개 변수. 6번에 2번. 7번 노인의 사회 참여가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향상되고 자아 존중의 향상으로 생활 만족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자아 존중감은 어떤 변수?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자아 존중감이 향상되는 거죠. 사회 참여가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향상됐죠. 그래서 그 자아 존중감이 향상으로 생활 만족도가 높아졌다.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한다. 매개 변수. 8번 종업원이 친절할수록 패밀리 레스토랑의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할 경우 레스토랑의 음식의 맛 역시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면 음식의 맛은 어떤 변수인가? 중간에 제3의 외생변수죠. 외생변수다. 친절할수록 원인, 매출액 증가 결과죠. 중간에 또 다른 레스토랑의 음식의 맛이 외생변수죠. 매출에 영향을 미쳤다. 답은 3번.
9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뭐뭐는 연구자의 주된 관심이 되는 변수. 연구자는 연구 결과를 통해 뭐뭐의 변화를 설명하고 예측하려고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다? 결과라고 했죠. 결과를 통해 뭐의 종속 변수의 변화를 설명하고 예측하려고 한다. 그래서 종속 변수다. 10번 다음 가로에 공통으로 들어갈 변수는 뭐뭐는 인과관계에서 독립변수에 앞서면서 독립변수에 앞섭니다. 독립변수에 대해 유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수다. 그럼 뭐다? 독립변수에 앞서 있는 것을 우리가 선행변수라고 합니다. 선행변수는 매개변수와는 달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하고자 할 때 도입한다. 11번 누진스에 대한 태도와 소득 수준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다가 교육 수준을 통제하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여기에서 교육 수준과 같은 검정 요인을 무엇이라 하는가? 통제했죠. 통제를 했다는 얘기는 억제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제하니까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3번 12번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고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검정 변수가 아닌 것은 우리가 구성 변수, 매개 변수, 선행 변수 다 정확하고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밝혀주는 검정 변수다. 근데 예측은 아니다. 13번 인과적 관계의 검정 요인에 속하지 않은 것은 인과적 관계죠. 1번 외생 변수 당연히 인과관계 있죠. 매개 변수도 관련이 있다. 선행 변수 관련이 있죠. 잠재 변수는 특정이나 관찰이 불가능한 변수를 잠재적 변수라고 하죠. 답은 4번. 14번 변수 사이의 관계의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x가 y보다 논리적으로 선행하고 두 변수가 높은 상관을 보이면 두 변수 x와 y가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 짓는다. 상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른 개념이니까. 틀렸죠. 2번 x와 y의 상관계수 피어슨의 상관계수가 0이면 두 변수 간에는 아무런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짓는다. 그렇지 않다. 보통 피어슨 상관계수는 두 변수 사이의 선형관계, 보통 직선관계죠. 직선관계를 만을 측정하는 통계량입니다. 따라서 상관계수가 0이라는 것은 상관관계가 없다. 직선인데 상관관계가 없다는 뜻일 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변수가 완전한 이차함수의 U자형, U자이나 거꾸로 U자 형태의 긴밀한 곡선 관계를 가지더라도 피어슨 상관계수를 계산하면 0이 나온다. 아무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지면 안 된다. 틀렸죠? 3번 x와 y가 실제로는 정의관계를 가지지만 상관계수는 부회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맞죠? 4번 x와 y 사이에 매개변수가 있을 경우 x와 y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죠. 답은 3번. 15번 연구자들의 가설에 포함된 변수들에 관한 옳은 설명을 다음에서 모두 고른 것은 연구자들은 학생들의 학업부진, 이게 원인이죠. 비행친구와 사귀도록 만들고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하고 있네요. 만들고 이것이 비행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비행, 결과. 그거는 매개. 그러나 학업이 부진한 학생이라도 학교 선생님의 관심을 받으면 사랑을 받는 거죠. 학교 선생님의 관심과 사랑. 받으면 비행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선생님의 관심은 조절 변수다.
그런데 학생들의 어릴 적 가정 환경이 비행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일 것이라는 또 다른 연구자들의 가설이 있다. 그래서 학업부지는 독립 비행은 종속 맞죠? 비행 친구와의 사귐은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중간에 맞죠? 선생님의 관심은 조절이다. 어릴 적 가정 환경은 외생 변수. 다 맞죠? 문제 괜찮죠? 이런 문제. 답은 4번. 질적 변수와 양적 변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질적 변수는 속성의 값을 나타내는 수치의 크기가 의미 없다. 그죠? 질적은. 2번 양적 변수는 측정한 속성 값을 연산이 가능한 의미 있는 수치로 나타낸다. 맞죠? 3번 양적 변수는 이산 변수와 연속 변수로 구분. 맞죠? 몸무게가 80kg 이상인 사람은 1로, 미만인 사람을 0으로 표시하는 것은 질적 변수를 양적 변수로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양적 변수를 질적 변수로 변화시킨 거죠. 쓰인 것은 4번. 7번 연속 변수와 이산 변수. 이산 변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연속 변수는 뭐죠? 우리가 몸무게 키, 그럼 연속으로 몸무게 키. 이산은 뭐다? 자동차 판매 대수. 뭐 자녀수 이런 것을 이산 변수다. 연속 변수는 사람, 대상물 또는 사건을 그들의 속성의 종류나 성질에 따라 분류한다. 그렇지 않죠. 2번 이산 변수, 자동차 판매 대수 생각하시면서 측정한 값들이 척도상에서 무한대로 미분해도 가능할 만큼 연속성을 띈 것으로 거의 무한계 값을 가진다. 반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3번 양적 변수는 연속 변수와 이산 변수로 구분. 맞죠. 4번 면목적도, 서열속도는 연속 변수와 관련되어 있다. 비연속이다. 그래서 틀린 질문 답은 3번. 8번 양적으로 측정된 한 변인의 측정값들은 그 속성이 연속적이냐 비연속적이냐에 따라 연속 변수와 비연속 변수로 나뉜다. 변인의 측정값이 비연속에 해당하는 것은 키 연속이죠. 몸무게도 계속 연속. 자녀수 당연히 아니죠. 비연수. 이산 변수 들어가는 거죠. 취약률 당연히 연속이다. 연속적으로 표시할 수 있죠. 퍼센테이지로. 답은 2번. 19번 개념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개념 일반적 합의다. 정확한 정의 경험적 증거 툴 가치 중립성은 아니다. 답은 3번. 20번 개념이 사회 과학 및 기타 조사 방법에 기여하는 역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개념은 연역적 결과를 가져다 준다. 연역적 결과는 뭐죠? 이응이죠. 이응. 이론. 그래서 개념은 이론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다. 맞습니다. 2번 조사 연구에 있어 주요 개념은 연구의 출발점을 가르쳐준다. 연구하고자 하는 사회 현상을 정립하고 연구 문제를 구체화하는 출발점. 맞습니다. 개념은 언어나 기호로 나타내어 지식의 축적과 확장을 가능하게 해준다. 맞죠? 4번 인간의 감각에 의해 감지될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만 뭐뭐만 이런 말 나오면 틀릴 확률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 감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감지할 수 없는 추상적, 이론적 현상을 이해하고 다루기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감각에 의해 감지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답은 4번. 21번 개념적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순환적인 정의를 해야 된다. 아니죠. 지향해야 됩니다. 순환적 정의를 지향한다. 쓰면 안 되죠. 2번 적극적 혹은 긍정적인 표현을 쓴다. 정의하려는 대상이 무엇이든 그것만의 특유한 요소나 성질을 적시해야 한다.
뜻이 분명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의미를 공유하는 용어를 써야 된다. 답은 1번. 22번 개념적 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측정 가능성과 직결된 정의다. 이거는 조작이죠. 조작적. 2번 조작적 정의를 현실 세계의 현상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아니죠. 3번 거짓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정의하는 것이다. 조작적. 4번 어떤 개념을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다른 개념을 사용하여 정의하는 것이다. 맞죠? 개념적 정의. 답은 4번. 23번 개념적 정의의 예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게는 뭐다? 물체의 종량. 중량이죠. 물체의 중량 맞죠? 불안, 주관에 대한 공포, 지능, 추상적 사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다 개념적이죠. 결혼 만족, 배우자에게 아침을 차려준 횟수 구체적이죠. 조작적 정의다. 이거는 4번. 24번 이론적 개념을 측정 가능한 수준의 변수로 전환시키는 작업은 측정 가능이라고 그랬죠. 측정 가능. 이건 조작적이다. 25번 조작화와 관련하여 다음은 무엇에 관한 이해에 해당하는가? 신앙심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일주일간 성경책을 읽은 횟수다. 횟수는 뭐다? 우리가 이것을 지표라고 합니다. 지표. 답은 2번. 26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추상적 구상 개념이나 잠재 변수의 값을 측정하기 위해 측정할 내용이나 측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추상적 개념을 관찰 가능한 형태로 표현해 놓은 것이다. 뭐죠? 조작적 정의. 27번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념적 정의는 추상이다. 맞죠? 조작적 정의는 인위적이기 때문에 가급적 피해된다. 이런 말 나오면 틀리죠. 3번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조작적 정의는 측정을 위해서 불가피하다. 답은 2번. 28번 조작적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현실 세계에서 검증할 수 있다. 틀렸죠. 개념적 정의에 앞서 사전에 이루어진다. 아니죠. 경험적 지표를 추상적으로 개념화했다. 그건 개념적이죠. 개념적 정의의 최대한으로 일치하도록 정의. 4번. 29번 조작적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구자마다 특정 구성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동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2번 구성 개념에 대한 이론적이고 추상적이다. 그러면 개념적. 3번 구성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구체적일수록 후속 연구에서 재현하기 어렵다. 그렇지 않죠. 4번 구성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연구마다 다를 경우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4번. 30번 조작적 정의. 틀린 것은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경험 세계와 연결. 맞죠? 특정 개념은 반드시 한 가지의 조작적 정의만을 나오면 틀릴 확률이 많다. 일단 틀렸죠. 조사 목적과 관련하여 실용주의적 측면을 포함한다. 실행 가능성, 관찰 가능성이 중요하다. 맞죠? 답은 2번. 31번 조작적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어진 단어가 이미 정립된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과 동의적일 때 사용한다. 이것은 뭐다? 개념적이다. 틀렸죠. 2번 용어의 지시물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관찰 가능한 개념의 구체화. 변수는 관찰과 측정의 단계가 분명히 밝혀져 있을 때 조작적 정의될 수 있다. 4번 추상적 개념을 측정 가능한 수치로 변환. 맞죠? 답은 2번. 32번 조작적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계속 조작적 정의 문제 많이 나왔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측정의 타당성과 관련이 있다. 적절한 조작적 정의는 정확한 측정의 전제 조건이다.
3번 조작적 정의는 무작위로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 않죠. 4번 측정을 위해 추상적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답은 3번. 33번 조작적 정의의 예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빈곤, 물질적인 결핍 상태. 이거는 개념적이죠. 그냥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개념적이다. 소득 월 몇만 원, 서비스 만족도, 재이용, 의사유무, 이것도 맞죠. 신앙심, 참여 횟수. 그래서 아닌 것은 1번. 34번 청소년의 비행에 관하여 연구할 때 조작적 정의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뭔가 구체적으로 표시가 되겠죠. 1번 사전을 참고하여 비행을 명확히 정의 아니죠. 정의만 한 거.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를 정리. 조작적 아니다. 비행 관련 척도를 탐색했다. 척도를 탐색한 후 선정했다. 이것이 바로 조작적 정의 들어가죠. 4번 비행 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했다. 개념. 3번 35번 조작적 정의가 필요한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 뭐죠? 개념을 가시적이고 경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4번 36번 연구 문제가 학문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 때 학문적 기준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독창성을 가져야 된다. 맞죠? 이론적인 의의, 개념적 검증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다 맞죠? 광범위하고 질문 형식으로 쓴 상태여야 한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범위가 좁혀져 있어야 되는 거죠. 틀린 말 4번. 37번 관찰된 현상의 경험적인 속성에 대하여 일정한 규칙에 따라 수치를 부여한다고 그러죠. 수치를 부여하는 것을 뭐다? 측정한다고 그러는 측정. 일정한 규칙에 따라 수치 부여. 38번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질적 속성을 양적 속성으로 바꾼다. 맞죠? 구체화하는 과정이죠. 숫자로 표시하는 거. 2번 경험적 세계와 개념적 추상적 세계를 연결하는 수단이다. 맞죠? 3번 조사 대상의 속성을 추상적 개념으로 전환한다. 추상적 개념 나오면 안 되죠. 측정은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틀리다. 답은 3번. 이론을 구성하는 개념들을 현실 세계에서 관찰이 가능한 자료와 연결. 답은 3번. 39번 다음 중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측정이란 사물이나 사건의 속성에 수치를 부여. 맞죠? 2번 측정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3번 경험적 세계와 추상적인 관념의 세계를 연결. 계속 나오죠. 측정은 과학적 연구에서 필수적이다. 답은 2번. 40번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관념적 세계와 경험적 세계 간의 교량 역할을 한다.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죠. 통계 분석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맞죠? 측정 수준에 관계없이 통계 기법의 적용은 동일하지 않다. 이게 다 있는 거죠. 동일하지 않다. 측정 대상이 지닌 속성에 수치나 기호를 부여. 맞죠? 41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측정의 종류는 어떤 사물이나 사건의 속성을 측정하기 위해 관련된 다른 사물이나 사건의 속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밀도, 어떤 사물의 부피와 질량의 비율을 정의하며 이 경우 밀도는 부피와 질량 사이의 비율을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추론 측정이라고 합니다. 추론. 42번 다음 가로에 알맞은 것은 연속적 변수든 불연속적 변수든 간에 이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첫째는 뭐뭐인데 이는 각 관찰치가 변수의 다른 하나의 범주에만 해당되도록 해야 된다. 겹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뭐다? 상호 배타성이다. 질문제수도 했었죠. 상호 배타성. 둘째는 뭐뭐인데 모든 관찰치가 빠짐없이 변수의
어느 한 범주에 속하도록 범주를 만드는 뜻이다. 보다 포괄성이다. 그래서 답은 3번. 설문에 응한 응답자들을 가구당 소득에 따라 100만원 이하, 100만원에서 2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계속 겹치고 있죠. 4개 집단을 구분해야 되는 어떤 문제가 발생, 겹치지 않아야 된다. 상호 배타성. 4번. 44번 측정의 수준과 얘가 잘못 적재해진 것은 명목은 뭐다? 성별 인정 맞죠? 비율, 소득, 직업 들어가면 명목이다. 땡. 등간, 온도, IQ 맞죠? 서열, 후보자, 선호, 사회계층 맞습니다. 다음 2번. 이게 명서 등비 나오는 거죠. 명서 등비. 45번. 변수와 측정 수준의 연결이 오는 것은 빈곤율은 뭐다? 율, 비율이죠. 직업 분류는 명목이다. 청년 실업자 수, 비율 맞죠. 야구선수 등 번호, 명목. 답은 3번. 46번. 다음 사례에서 측정의 수준은 부부에게 현재 자녀 수에 대해 적음, 적당함, 많음이라는 세 가지 응답 범주로 답했다. 뭐죠? 서열이죠, 서열. 니은 부부에게 그들의 실제 자녀 수를 적도록 하여다. 자녀가 없는 부부는 자녀 수를 0으로 처리했다. 이거는 절대 0점이죠. 진짜 없는 거니까 0은. 그래서 기억은 서열, 비율이다. 니은은 비율. 그래서 답은 2번. 47번. 명목 척도를 구성을 위한 측정 범주들에 대해 기본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가 들어가죠? 배타성, 포괄성 들어가야죠. 논리적 연관이 있어야 된다. 선택성은 상관이 없다. 4번. 48번. 주민등록번호, 도서, 분류번호, 자동차 번호 뭐죠? 명목이다. 바로 나와야 됩니다. 49번. 대상자들의 종교를 불교, 기독교, 카톨릭교, 기타 범주로 나누어 조사한 경우 측정은 뭐다? 명목이다. 50번. 상경 계열에 다니는 대학생이 이공 계열에 다니는 대학생보다 물가 변동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을 것이다 라는 가설에서 상경 계열 학생 유무라는 변수를, 유무죠, 유무 변수를 척도로 나타낼 때 이 척도의 성격은 뭐다? 명목이죠. 2번. 51번. 다음은 어떤 척도에 관한 설명인가? 관찰 대상의 속성에 따라 관찰 대상을 상호 배타적이고 포괄적인 범주로 구분한다. 변수 간의 사칙 연산은 의미가 없다. 운동선수의 등번호, 학번 나오면 바로 보다 명목이다. 52번. 명목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측정의 각 응답 범주들이 상호 배타적 맞죠. 특정 대상의 특성을 분류하거나 확인할 목적으로 숫자를 부여한다. 하나의 측정 대상이 두 개의 값을 가질 수는 없다. 맞죠. 절대 0점보다 비율이다. 명서 등비. 등간은 임의 0점이고 비율은 절대 0점이다. 절대 0점 하면 비율 절비. 53번. 다음과 같은 질문지의 성별 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당신의 성별은 가 남성, 나 여성 나와 있죠. 1. 성별은 명목 척도이다. 맞죠? 2.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성별 변수는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맞죠? 연구에서 변수는 최소 2개 이상 값을 가져야 하므로 당연히 여성만을 대상으로 할 때는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3번. 성별 변수는 다른 변수와 종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변수를 만들 수 있다. 맞죠? 4번. 남성에게 1점,
여성에게 2점을 부여한 다음 그 평균을 계산하여 남성비를 구할 수 있다. 구할 수 없죠. 단순하게 범주를 구분하기 위한 명목 척도이기 때문에 계산을 못한다. 4번. 54번 서열 측정의 특징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응답자들을 순서대로 구분, 서열 맞죠? 니은 절대 0점을 지니고 있다. 절대 0점은 비율, 절비. 디귿 어떤 응답자의 특성이 다른 응답자의 특성보다 몇 배가 높은지 알 수 있다. 몇 배, 그러면 또 비율이죠. 맞는 것은 기억. 55번 온도계의 눈금을 나타내는 수치의 측정 수준은 뭐죠? 온도계의 눈금. 우리 온도계 눈금 보면 일정하게 간격을 보이고 있죠. 눈금이. 그래서 이거는 등간이다. 56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척도는 현직 대통령의 인기도를 측정하기 위해 0부터 100까지의 값 가운데 하나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가장 싫은 경우는 뭐다? 0이다. 가장 만족한 경우는 100으로 정하였다. 그래서 이 0을 보셔야죠. 0. 임의적 0인지 절대적인 0인지. 그래서 0점은 뭐다? 가장 싫음이라는 인위적인 기준이죠. 이미 0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0점은 뭐다? 등간이다. 비율은 절대죠. 절대 0점. 답은 2번. 57번 다음 중 비율 척도가 아닌 것은 비율, 투표율, 몸무게, 소득금액, 온도 하면 대표적으로 등간이다. 온도, IQ, 지능지수, 등간이다. 계속 나옵니다. 온도 하면 등간. 58번 우리나라의 100대 기업의 연간 순수익을 원 단위로 조사하고자 할 때 측정의 수준은 원은 뭐다? 비율이죠. 왜냐하면 순수익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0이죠. 실질적 의미의 0이다. 그래서 절대 0점이 존재한다. 59번 다음 중 비율 척도로 측정하기 어려운 것은 국방 예산 맞죠? 우리가 기온 나오면 뭐다? 등간이다. 기온 온도 그러면 등간. 평균 소득 비율, 교육 연수 비율. 답은 2번. 비율 척도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비율 척도. A 드라마 시청률이 20%고 B 드라마의 시청률이 10%라고 하면 A 드라마 시청률이 B 드라마의 2배 높다. 맞죠? 2번. A 자동차가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고 B 자동차가 시속 150km로 달리고 있다면 B 자동차가 A 자동차보다 1.5배 빠르다. 맞죠? A 학생이 받은 용돈이 20만원이고 B 학생이 받은 용돈이 10만원이라면 A 학생의 용돈이 B 학생보다 2배 많다. 맞죠? 4번 A 주전자의 온도가 섭씨 100도씨이고 B 주전자의 온도가 섭씨 50도라면 A 주전자는 B 주전자보다 2배 뜨겁다. 4번에 온도 나온 뭐다? 온도 바로 등간이다. 틀린 질문이 되는 거죠. 비율 척도를 찾는 거기 때문에 답은 4번. 61번 척도의 종류 중 비율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비율.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속성의 상대적 크기, 비교 및 절대적 크기까지 측정할 수 있도록 비율의 개념이 추가된 척도이다. 맞죠? 수치상 가감승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같은 모든 산술적인 사칙 현상 가능 비율 제일 크죠. 비율 척도로 측정된 값들이 가장 많은 정보 포함 맞죠? 4번 월드컵 축구 순위 등이 대표적인 예다. 순위는 뭐다? 서열이다. 서열. 틀린 건 4번이죠. 62번 다음의 사항을 측정할 때 측정 순위 다른 것은 횟수, 비율,
몸무게 비율, 저축 금액 비율, 우리 온도 하면 뭐다? 등간이다. 이 온도만 알고 있어도 문제 풀리는 거 많이 있습니다. 온도, 기온. 63번 자료에 대한 통계 분석 방법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측정의 요소는 뭐다? 측정의 수준이다. 답은 4번. 64번 측정 수준에 따른 척도죠. 척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명목 척도는 성별과 종교처럼 분류적인 개념만 내포 맞죠? 서열은 특정한 성격을 갖는 정도에 따라 범주를 서열화. 등간 척도는 IQ처럼 대상 자체가 갖는 속성의 실제 값을 나타낸다. 우리가 실제 값을 나타낸다 그러면 뭐다? 비율입니다. 비율. 틀렸죠. 등간 아니죠. 4번 비율 척도는 소득과 성비처럼 0이라는 절대적 의미를 갖는 값이 존재한다. 맞죠? 다음은 3번. 65번 측정 수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서열 척도는 각 범주 간의 크고 작음의 관계를 판단한다. 맞죠? 서열. 2번 비율 척도에서 0의 값은 자의적으로 부여되었으므로 절대적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거짓말이죠. 절대 0점. 3번 명목 척도에서는 각 범주에 부여되는 수치가 계량적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4번 등간 척도에서는 각 대상 간의 거리나 크기를 표준화된 척도로 표시할 수 있다. 답은 2번. 66번 측정의 수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통계 기법이 달라지는데 다음 중 측정의 수준과 사용 가능한 기술 통계를 잘못 짝지어진 것은 1번 명목 수준. 명목 수준은 뭐다? 채빈값. 채빈값이나 백분율 많이 쓰는데 채빈값을 많이 쓰죠. 중간값은 아니다. 중간값은 뭐다? 서열 측정으로 쓰는 겁니다. 중간값은 서열 측정. 중간값을 구하려면 데이터가 순서대로 정렬, 서열화 될 수 있어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죠. 2번 서열 수준, 범위 맞죠? 범위. 3번 등간 수준. 등간 수준은 뭐다? 채빈값이다. 채빈값. 백분율 중앙값. 산술 평균. 또 들어가죠. 4번 비율 수준은 표준 편차다. 평균. 표준 편차. 다음에 산술 평균. 다음에 기하 평균. 답은 1번. 67번 중앙값 순위 상관관계 비모수 통계 검증 등의 통계 방법에 주로 활용되는 척도 유형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중앙값은 서열이라고 그랬죠. 서열이다. 순위죠. 순위 상관계수는 서열이다. 비모수 통계 검증까지 서열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2번. 68번 다음 중 가장 다양한 통계 기법 적용할 수 있는 측정 수준은 뭐죠? 다양하다. 가감 승제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비율이다. 69번 측정 수준의 특성상 지역별로 측정된 실업률의 사칙 연산이 가능. 실업률, 사칙 연산 당연히 가감 승제가 다 돼야 되겠죠. 사칙 연산이 모두 가능. 4번. 70번 다음 가로에 알맞은 것은 뭐뭐 순으로 얻어진 자료가 담고 있는 정보의 양이 많다. 많다고 그랬죠? 보다 정밀한 분석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비율이 제일 크죠? 그래서 명, 서, 등, 비. 4번. 71번 척도죠. 척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일 문항보다 척도 사용이 측정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맞죠? 겉만 척도는 단일 차원적이며 동시에 누적적이다. 겉만은 누적적이다. 건우. 친구 중에 건우가 있습니다. 건우.
3번 리커트 척도는 명목 척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틀렸죠? 자, 리커트, 커트만, 둘이 뭐다? 브라더스, 소가더스. 이 세 가지는 뭐다? 서열 척도. 한 가지 또 대등되는 게 서스톤은 뭐다? 등간이다. 그래서 서등, 서열. 요거만 알고 있어도 문제 풀 수 있는데 되게 수월합니다. 답은 3번. 4번 서스톤 척도는 등간 척도 맞죠? 서등. 72번 사회과학에서 척도를 구성하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사회과학이죠. 측정의 신뢰성을 높여주죠. 변수에 대한 질적인 측정치를 제공한다? 아니다. 양적이죠. 틀린 말. 하나의 지표로 측정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개념들을 측정한다. 4번 여러 개의 지표를 하나의 점수로 나타내어 자료의 복잡성을 덜어준다. 답은 2번. 73번 어떤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를 사용하는 이유. 척도를 사용하는 이유 모두 고른 것은 문제 이거 좋죠. 척도 사용 이유입니다. 하나의 지표로서는 제대로 측정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개념들을 측정하는 데 유용하다. 측정 신뢰도를 높여주기도 한다. 여러 개의 지표를 하나의 점수로 나타내어 자료의 복잡성을 덜어준다. 척도에 의한 양적인 측정치는 통계적인 활용을 쉽게 한다. 자, 이 문제는 필답형으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내기가 아주 좋죠. 척도 사용 이유 4가지 적으시오. 답은 4번. 74번 척도와 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척도 지수. 지수는 개별적인 속성들이 할당된 점수들을 합산하여 구한다. 맞죠? 척도는 속성들 간에 존재하고 있는 강도, 구조를 이용한다. 맞죠? 지수는 척도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아닙니다. 척도가 더 넓은 개념입니다. 여러 가지 척도가 많잖아요. 그죠? 그것만 생각해도 지수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4번 척도와 지수 모두 변수에 대한 서열 측정이다. 맞죠? 답은 3번. 75번 지수와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수와 척도 모든 변수에 대한 서열 측정이다. 맞죠? 서열 측정. 2번 척도 점수는 지수 점수보다 더 많은 정보 전달. 맞죠? 3번 지수와 척도 모두 둘 이상의 자료 문항에 기초한 변수의 합성 측정이다. 4번 지수는 동일한 변수의 속성들 가운데 그 강도의 차이를 이용한다. 이거는 뭐다? 척도라고 그랬죠. 척도다. 틀렸죠. 답은 4번. 76번 지수나 척도와 같이 합성 측정을 이용하는 이유로 가장 타당한 것은 뭐다? 하나의 개념이 갖는 다양한 의미에 대하여 포괄적인 측정을 할 수 있어서 우리가 합성 측정을 한다. 4번. 77번 등간 척도죠. 이용한 측정 방법을 모두 고른 것은 등급 맞죠? 등급. 순위는 뭐다? 바로 서열이다. 서열, 척도. 어휘 차이, 척도법은 또 뭐다? 등간이다. 맞다. 스타펠, 등간이다. 맞는 거는 기억, 디귿, 리을. 3번. 78번 서열 척도를 이용한 측정 방법은 서열 뭐죠? 당연히 순위법이다. 답은 3번. 79번 태도 척도에서 부정적인 극단에는 1점, 긍정적인 극단에는 5점을 부여한 후 전체 문항의 총점 또는 평균을 가지고 태도를 측정하는 것을 보다 리커트 중요하죠. 리커트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답은 2번. 80번 평정 척도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응답 범주들이 상호 배타적이어야 한다. 맞죠? 찬반의 응답 범주 수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맞습니다. 3번 응답 범주의 수를 가능한 많도록 한다. 범주는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게 좋다. 보통 5점이나 7점 그렇게 해서 리커트 척도 많이 만들죠. 틀렸다. 응답 범주들이 논리적 연관성 맞죠? 3번 81번 리커트 척도와 같은 의미 총화 평정 척도다. 82번 리커트 척도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각 문항에 대한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 없다는 단점이 있다. 가중치 부여를 다르게 하죠. 할 수 있다. 틀렸죠. 척도 점수에 대한 신뢰성을 검토하기 위해 반문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3번 사용하기 쉽고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 사회조사에서 널리 쓰이는 게 리커트입니다. 4번 척도가 단일 차원을 측정하고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인자 분석을 사용하기도 한다. 맞죠? 가중치를 당연히 다르게 부여할 수 있는 특징이 장점이 있는 거죠. 83번 리커트 척도의 장점입니다. 장점. 잘 보셔야 됩니다. 적은 문항으로도 높은 타당도를 얻을 수 있어 매우 경제적이다. 맞죠? 한 항목에 대한 응답의 범위에 따라 측정의 정밀성을 확보할 수 있다. 맞다. 3번 응답 카테고리가 명백하게 서열화되어 있어 응답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다. 이 장점이죠. 4번 항목의 우호성 또는 비우호성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자를 활용하므로 객관적이다. 주관적입니다. 4번 도표를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다 마찬가지 척도마다 다. 그래서 리커트 하면 A복지관 편의시설 만족도 1번 문항이 뭐죠? A복지관의 주차 편의시설 A복지관의 매점 편의시설 A복지관의 식당 편의시설 A복지관의 셔틀버스 편의시설 그래서 뭐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이 그래프를 머릿속에 바로 떠올리시면서 문제를 풀면 더 느낌이 금방 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리커트 척도의 특징, 리커트의 장단점, 리커트 척도의 작성 절차 페이지 230쪽에서 230쪽, 231쪽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84번 리커트 척도의 단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점, 엄격한 의미에서의 등간 척도가 될 수 없다. 맞죠? 리커트는 서열이다. 각 문항의 점수를 더한 총점으로는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의 강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맞죠? 3번 척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4번 문항 간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내적 일관성은 크롬바우 알파 개수를 통해 가능하다. 단점이 해당하지 않죠. 4번.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척도 구성 기법은 특정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연구자가 수집한 여러 가지의 관련 진술에 대하여 평가자들이 판단을 내리도록 한 후 이를 토대로 각 진술의 점수를 부여한다. 이렇게 얻어진 진술을 실제 측정하고자 하는 척도의 구성 항목으로 포함시킨다.
여기서 키워드는 뭐다? 평가자들이죠. 이보다 전문가 나오면 서스턴이다. 그래서 서스턴은 뭐다? 등간이다. 서등 전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문제 푸는데 수월하죠. 답은 1번. 86번. 다음은 어떤 척도의 특징인가? 대체적으로 11점 척도 구성. 개발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죠. 최종적으로 구성된 척도는 동일한 간격을 지닐 수 있다. 등간이죠. 그러면서 11점 척도 보다 서등이다. 서스턴. 2번. 87번. 일상적인 삶에서 야기되는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문항들을 바탕으로 하나의 척도를 만들려고 한다. 이 문항들을 모두 등간 척도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가들로 하여금 각 문항들의 등급을 11개의 문항으로 선택하여 점수의 범위를 나타나게 하였다. 이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 척도는 문장은 길지만 바로 나오죠. 서스턴. 88번. 서스턴 척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써 하면 바로 등간 나오면 됩니다. 전문가 11점 척도. 1번. 리커트 척도법이나 거트만 척도법에 비해 서스턴 척도법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맞죠? 2번. 리커트 척도법이나 거트만 척도법은 구간 수준의 측정이 가능하지만 서스턴 척도법은 서열 수준 측정만이 가능하다. 바로 거짓말 나오죠. 서등이다. 등간. 답은 2번. 평가자의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많은 수의 평가자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4번. 문항의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 간의 이견이 큰 문항은 제외한다. 다 맞습니다. 89번. 서스턴 척도는 척도의 수준을 볼 때 어느 척도 바로 나오죠. 서등만 알고 있어도 문제 많이 풉니다. 90번. 척도 구성 방법 중 인종, 사회 계급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뭐다? 보가더스다. 사회적 거리를 측정하는 데는 뭐다? 보스가 최고다. 보스. 사회적 거리는 보스다. 답은 2번. 91번.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죠. 보스. 특징으로 틀린 것은 1번. 적용 범위가 넓고 예비 조사에 적합하다. 맞죠? 집단 상호 간의 거리를 측정한다. 맞죠? 3번. 신뢰성 측정에는 양분법이나 복수 양식법이 매우 효과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분법은 뭐다? 누적적인 문항 구조가 깨진다. 양분법을 쓰면. 그래서 틀리다. 3번. 집단뿐 아니라 개인 또는 추상적인 가치에 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답은 3번. 92번. 커트만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커트만은 뭐라고 그랬죠? 건우는 내 친구. 그래서 누적 척도라고 합니다. 커트만. 2번. 단일 차원의 서로 이질적인 문항으로 구성되며 여러 개의 변수를 측정한다. 이질적인 문장이 아니라 연속적이죠. 서로 연속적으로. 틀린 것은 2번. 재생 가능성 또 나오죠. 통해 척도의 질을 판단한다. 겉만 또 뭐다? 누적 척도 말고 재생 가능성. 4번. 일단 자료가 수집된 이후에 구성될 수 있다. 단일 차원의 서로 이질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9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척도는 합성 측정 유형 중 하나이다. 합성. 누적 스케일링 대표적인 형태이다. 누적, 건우 벌써 나왔죠.
측정에 동원된 특정 문항이 다른 지표보다 더 극단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측정에 동원된 개별 항목 자체에 서열성을 미리 부여한다. 겉만 서열이라고 했죠. 리커트, 겉만, 보가더스, 서열이다. 그래서 답은 겉만이다. 4번. 94번. 척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질문 문항들이 단일 차원을 이루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척도는 단일 차원, 겉만. 4번. 95번.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리커트 척도는 등간 비율의 척도이다. 틀렸죠. 리커트는 서열이다. 2번. 서스톤 척도는 모든 문항에 대해 동일한 척도는 뭐다? 리커트다. 틀렸죠. 3번. 소시오메트리는 집단 간의 심리적 거리를 측정한다. 틀렸죠. 소시오메트리는 집단 내의 구성원들 사이의 집단 내의 역동적인 구조나 상호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이죠. 틀렸다. 겉만은 겉만 척도에서 일반적으로 재생계수 0.9 이상이면 적절한 척도로 판단한다. 겉, 건호 누적, 재생계수 나오면 겉만. 답은 4번. 96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척도는 대립적인 형용사의 쌍을 이용 의미적 공간에 어떤 대상을 위치시킬 수 있다는 이론적 가정에 기초한다. 조사 대상에 대한 프로파일 분석의 유형. 뭐죠? 형용사 쌍이다 그러면 바로 의미분화 척도는 문제 쉽게 나옵니다. 97번. A 후보와 B 후보의 이미지 비교 프로파일을 보여주는 아래의 그림에서 사용된 척도. 어둡다, 밝다, 강하다, 약하다,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가깝다, 멀다. 의미분화. 의미분화 척도의 특성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언어의 의미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응답자의 태도를 측정하는데 적당하죠. 적당하지 않지 않다. 틀린 지문. 양적 판단법으로 다별량 분석의 적용이 용이하도록 자료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다. 척도의 양극단에 서로 상반되는 형용사와 표현을 이용해서 측정. 의미적 공간에 어떤 대상을 위치시킬 수 있다는 이론적 가정을 사용한다. 답은 1번. 99번. 의미분화 척도에 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1번. 어떠한 개념이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 맞죠? 2번. 하나의 개념을 주고 응답자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의미의 차원에서 그 개념을 평가하도록 한다. 맞죠? 3번. 일반적인 형태는 척도의 양극단에 서로 상반되는 형용사 배치하여 그 문항들을 응답자에게 제시. 맞죠? 4번. 자료의 분석 과정에서 다별량 분석과 같은 통계적 처리 과정에 적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아닙니다. 용이합니다. 틀린 것은 4번. 100번. 어휘 차이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미분화 척도죠. 같은 말로 의미분화 척도. 1번. 측정된 자료는 요인 분석 등과 같은 다별량 분석에 적용이 가능하다. 맞죠? 2번. 측정 대상자들을 직접 비교하는 형태의 비교 척도이다. 어휘 차이 척도는 직접 비교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틀렸죠. 3번. 마케팅 조사에서 기업이나 브랜드, 광고에 대한 이미지, 태도 등의 방향과 정도를 알기 위해 널리 이용된다. 4번. 일련에 대립되는 양극의 형용사로 구성된 척도를 이용하여 응답자의 감정 혹은 태도를 측정하는 데 이용된다. 맞죠? 답은 2번. 101번. 다음과 같이 양극단의 상반된 수식어 대신 하나의 수식어만을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는 척도는 뭐라고 그러죠? 음수와 마이너스 같이 쓰는 것보다 스타펠이다. 답은 2번. 102번. 소시오메트리로 측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집단 내 사기, 그 다음에 조직 내 권력 구조, 사회적 적응 부조화.
맞죠? 시장조사는 알 수 없다. 3번. 103번 소시오메트리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델파이 조사법을 준용한다. 저기 뜬금맞죠? 2번 네트워크 분석과 관련이 있다. 맞습니다. 2번 사람들의 대인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 방법 맞죠? 4번 주관적 경험을 통한 현상학적 접근으로 집단의 구조를 이해하려 한다. 맞죠? 답은 1번. 104번 다음 중 집단 구성원들 간의 인간관계를 분석하고 그 강도나 빈도를 측정하여 집단 자체의 구조를 파악할 때 적합한 방법은 뭐다? 소시오메트리, 한국말로 사회성 측정법이다. 2번 105번 척도 제작 시 요인 분석 활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요인 분석이죠. 그러면 관련성 분석 맞죠? 척도의 구성 요인 확인 맞고 신뢰성 계수 산출은 아니다. 요인 분석 상관이 없죠. 척도의 단일 차원성에 대한 검증 신뢰도 분석 106번 이제 측정 오차 나왔습니다. 측정 오차 중요하죠. 또 측정 오차 시험이 잘 나오고 측정 오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체계적 오차는 신뢰도다. 뭐라고 그랬죠? 치타, 타당도다. 2번 측정 오차는 일관되지 않게 나타날 수 있다. 맞죠? 체계적 오차는 자료 수집 방법이나 수집 과정에 개입될 수 있다. 4번 측정이 이루어지는 환경적 요인의 변화에 따라 측정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맞죠? 107번 측정 시 발생하는 오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신뢰도는 체계적 오차와 관련이 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거 속지 않는다. 타당도죠. 치타 바로 나오죠. 1번 비체계적 오차는 오차의 값이 다양하게 분산되며 상호 상쇄하는 경향이 있다. 3번 체계적 오차는 오차가 일정하거나 또는 치우쳐 있다. 맞죠? 비체계적 오차는 측정 대상이나 측정 과정이나 측정 수단, 측정자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쳐 발생하는 오차 맞죠? 108번 측정 오차의 종류 중 측정 상황이나 측정 과정, 측정 대상 등에서 우연적이며 가변적인 일시적 형편에 의해 측정 결과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오차는 뭐다? 비체계적 오차, 무작위 오차라고 합니다. 같은 말로 비체계적 오차. 답은 4번. 109번 다음 중 측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는 생체 결정 환원 비체계적 맞죠? 측정 과정이니까. 110번 다음 중 측정 시 발생하는 오차의 원인을 모두 고른 것은 측정 시점에 따른 측정 대상자의 상태 변화 맞죠? 측정이 이루어지는 환경 요인의 변화, 측정 도구의 불안정성, 측정 도구와 측정 대상의 상호작용 맞죠? 측정자와 측정 대상자의 상호작용 다 맞습니다. 4번 111번 측정 오류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편향에 의해 체계적 오류가 발생한다. 우리 편향하면 체계적 오류입니다. 일단 맞죠? 무작위 오류는 측정의 타당도를 저해한다. 무작위 오류는 뭐죠? 비체계적. 그러면 비체계적은 뭐다? 신뢰도다. 신뢰도. 그래서 신비하다. 치타는 신비하다.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체계적 오차를 줄일 수는 없다. 줄일 수 있죠. 틀렸다. 4번 측정자, 측정 대상자 등의 일관성이 없어 생기는 오류를 비체계적 오류.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112번 측정 오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체계적 오차는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편향이다. 맞죠? 2번 비체계적 오차는 상호 상쇄되는 경향도 있다. 맞죠? 3번 비체계적 오차는 측정 대상, 측정 과정, 측정 수단에 따라 일관성 없이 영향을 미침으로써 발생. 맞죠? 무작위. 4번 측정의 오차를 신뢰성 및 타당성과 관련 지을 때 신뢰성과 타당성은 정도의 개념이 아닌 존재의 개념이다. 틀렸죠? 이게 존재의 개념이 아닌 뭐다? 정도의 개념이다. 정도. 4번 113번 측정 오차가 체계적인 패턴을 띠게 되면 체계적이죠? 측정 도구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가? 타 2번이죠. 타당도. 114번 측정 오차의 발생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측정 오차 발생 원인 통계 분석 기법 이거는 상관이 없죠. 그럼 측정 시점의 환경 요인이 어떠냐에 따라 그 다음에 측정 방법 자체의 문제 측정 시점에 따른 측정 대상자의 변화 다 맞죠? 통계 분석은 기법은 이미 자료가 수집된 이후에 분석하는 단계이죠. 그래서 답은 1번. 115번 사회조사에서 발생하는 측정 오차의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조사의 목적하고 상관이 없죠. 측정 대상자의 상태 변화, 환경적 요인의 변화, 측정 도구와 측정 대상자의 상호작용 다 맞죠? 답은 1번. 116번 측정 대상들의 편견에 의해서 발생하는 측정 오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일정한 체계적 오류죠. 편견이면 체계적 오류. 그럼 뭐다? 고정반응 편견, 사회적 적절성 편견, 문화적 차이 편견, 무작위 오류는 아니다. 답은 4번이죠. 117번 측정 오차 중 체계적 오차와 관련된 것은 뭐죠? 편향이 나와야겠죠. 편향. 답은 4번. 118번 성인에 대한 우울증 검사 도구를 청소년에게 성인의 검사 도구를 어떻게 한 거죠?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때 우려되는 측정 오류는 뭐다? 문화적 차이. 3번 119번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타당도와 신뢰도 나오죠. 타당도는 정확성, 신뢰도는 일관성이다. 그것만 알아도 문제 푸는데 수월하다. 1번 측정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현상을 일관성 있게 하는 보다 신뢰도다. 틀렸죠. 측정 도구가 실제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 3번 타당도는 개념이 정확히 측정되었는가. 4번 문항 구성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가. 이게 타당도 개념이죠. 답은 1번. 120번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측정하였는가. 2번 같은 대상의 속성을 반복적으로 측정했다고 그랬죠. 그럼 뭐다? 신뢰도다. 반복. 2번 여러 가지 조작적 정의를 이용해 측정을 하고 각 측정값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타당도를 평가. 맞죠? 4번 외적 타당도란 연구 결과 뭐죠? 일반화. 외적은 일반화. 답은 2번. 121번 측정의 타당성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동일한 대상의 속성을 반복적으로 측정한다. 그럼 벌써 아니다. 그죠? 신뢰도죠. 1번 측정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용, 기준, 개념, 그래서 내기계, 동시는 뭐다? 기준은 뭐다? 동시예측, 개념, 구성타당도죠. 구성 같은 말로 구성, 이수변 이렇게까지 쭉 나와야 됩니다. 3번 일반적으로 측정의 타당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일을
측정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4번 측정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에 대하여 적절한 조작적 정의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답은 1번. 122번 다음에 나타나는 측정상의 문제점은 뭐죠? 아동 100명의 몸무게를 실제 몸무게보다 항상 어떻게 나오는 거죠? 3kg이 더 나오는 불량 체중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항상 일관성 있게 3kg가 더 나오는 거죠? 타당성이 없다. 일관성은 있는 겁니다. 항상 3kg가 나오기 때문에. 123번 토익 점수와 실제 영어 회화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토익 점수가 높다고 해서 영어 회화를 잘한다는 가설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고 가정하면 토익 점수라는 측정 도구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당연히 타당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정확성. 답은 2번. 124번 다음 사례에서 발생하는 측정상의 문제는 경제 발전을 평가하기 위해 식생활 개선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일본, 인도, 한국 등 4개국을 대상으로 소고기 소비량을 측정하여 경제 개발 정도를 비교하였다. 그래서 미국, 일본, 인도, 한국 등 4개국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대상이 너무 적죠. 그러면 타당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답은 2번. 125번 측정도구의 타당도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타당도죠. 1번 한 측정치를 기준으로 다른 측정치와의 상관관계를 추정한다. 맞죠? 2번 크롬바하 알파 값을 산출하여 문항 상호 간의 일관성. 일관성은 뭐죠? 신뢰도다. 틀렸죠? 3번 내용 타당도는 점수 또는 척도가 일반화하려고 하는 개념을 어느 정도 잘 반영해 주는가를 의미한다. 4번 개념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실제로 적절하게 측정되었는가를 의미 맞죠? 내기계 맞죠? 내기계 개념은 구성, 기준, 동시 예측, 내용 타당도 세 가지 있는 거 이수변 구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답은 2번. 126번 다음 가로에 공통적으로 알맞은 것은 뭐뭇은 측정 도구 자체가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이나 개념은 얼마나 대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측정 도구가 측정 대상이 가진 많은 속성 중 일부를 대표성 있게 포함한다면 그 측정 도구는 뭐뭇이 높다? 내용이다. 내용을 표면 또는 논리적 타당성이다 얘기하죠. 내용 타당도의 개념입니다.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127번 내용 타당도 의미로 맞는 것은 내용이죠. 측정하고자 하는 현상은 일관되게 타당도 하면 일관이 안 나오죠. 틀렸죠. 측정 목적에 기초하여 측정 항목들의 적합성이다. 3번 2명 이상의 관찰자들이 관찰하는 얼마나 일관성 신뢰도죠. 같은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을 2번 하여 그 상관관계 신뢰도 재검사 답은 2번. 128번 대학 수능시험 출제를 위해 대학교 교수들이 출제를 하고 현직 고등학교 교사들이 검토를 하죠. 부적절한 문제를 제외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이러한 과정은 무엇을 높이기 위한 거죠? 내용입니다. 내용 타당도. 그래서 내용 타당성은 또 뭐가 나온다? 전문가들 패널이 나온다. 현직 고등학교 교사 다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내용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다. 129번 내용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통계 검증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 타당도는 2번 특정 대상의 모든 속성들을 파악할 수 있다. 아니죠. 3번 조사자의
주관적 해석과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조사자, 전문가, 아무래도 전문가의 주관적 해석, 판단에 의해 결정되기 쉽다. 이 지문이 맞는 거죠. 4번, 다른 측정 결과와 비교하여 관련성 정도를 파악한다. 그건 아니다. 답은 3번. 130번, 측정 도구의 내용 타당도를 평가하는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내용 타당도, 그죠? 관련부나 전문가 나온 바로 내용이죠. 2번, 측정 대상과 관련된 이론들을 판단 기준으로 한다. 맞죠? 3번, 패널 토의나 워크숍 등을 통하여 타당도에 관한 의견을 수렴. 맞죠? 4번, 측정 도구를 반복하여 측정. 이건 뭐다? 신뢰도다. 답은 4번. 131번, 통계적인 유의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속성을 측정해 줄 것으로 알려진 기준과 측정 도구의 측정 결과인 점수 간의 관계를 비교하는 타당도는 내기 기준이죠. 기준, 동시, 예측. 두 개 있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존의 측정 도구와 새로운 측정 도구를 비교해서 하는 것을 동시 타당도다. 그래서 기준 타당도 들어가는 겁니다. 답은 2번. 기준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내기 기준이죠. 기준 하면 벌써 동시 예측 나와야 됩니다. 머릿속에 동시 예측. 틀린 것은 통계적 유의성을 평가한다. 맞죠? 2번. 심리학적 특성의 측정과 관련된 개념이다. 아닙니다. 심리학적 특성을 측정한다는 것은 좀 더 고차원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기계 중에 가장 조금 더 고급스러운 측정은 타당도는 뭐다? 개념이다. 개념 타당도입니다. 구성 타당도죠. 2번이 아닙니다. 기준. 3번 특정 기준에 대한 측정 도구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지 예측. 맞죠? 4번 입사 성적이 우수한 신입사원이 업무 능력이 뛰어나면 기준 관련 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예측하는 거죠. 입사 성적이 높으면 당연히 업무 능력이 뛰어날 것이라고 예측해서 우리가 기준 타당도의 예측 타당도. 답은 2번. 133번 기준 타당도의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기준 벌써 나와야죠. 기준 하면 동시 예측. 경험 타당도, 이론적 타당도, 예측 타당도, 동시 나왔죠? 그 다음에 경험적 타당도 들어갑니다. 경험적 타당도. 그 경험이 예측입니다. 예측이 경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 타당도는 아니다. 답은 2번. 134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타당성은 새로 개발된 주관적인 피로감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 새로 개발된 거죠. 지금 이미 검증되고 통용 중인 주관적인 피로감 측정 도구의 결과를 비교하여 타당도를 확인했다. 그럼 뭐죠? 기준에 뭐다? 동시, 예측 등이 동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번. 135번 입사 성적이 높은 사람이 회사에 대한 공헌도가 매우 높고 근무 성적 또한 우수하다면 입사시험이라는 측정 도구는 어떤 타당성이 높다고 하는가? 뭐다? 예측하는 거죠. 예측. 그래서 답은 3번. 136번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대학 수학능력시험 점수와 대학 진학 후 학업 성적과의 상관관계를 예측한다. 뭐죠? 예측은 기준에 들어간다. 그래서 기준하면 동시 예측. 그래서 4번. 137번 개념 타당성 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개념하면 뭐죠? 구성하면 벌써 이수변 딱 나와야 됩니다. 개념 이수변. 측정에 의해 얻는 측정값 자체보다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에 초점을 맞춘 타당성이다.
맞습니다. 니은 이론과 관련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이론. 디귿 개념 타당성 측정 방법으로 요인 분석 등이 있다. 중요하죠. 요인 분석. 리을 통계적 검증을 할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특징. 이것이 개념 타당도의 내용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중요하다. 138번 개념 타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내기계 개념이죠. 그럼 뭐라고 그랬죠? 이수변, 이해 타당도, 수렴, 집중 타당도죠. 집중, 변별, 판별, 이수변 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수변. 그러면 내용 타당도 아니죠. 바로 나오죠. 답은 1번. 139번 개념 타당도와 관련된 개념이 아닌 것은 이것도 중요합니다. 다중 속성, 다중 측정 방법 맞죠? 요인 분석한다고 그랬죠. 요인 분석, 그 다음에 이론, 구성 개념, 예측은 뭐다? 기준이죠. 이 용어, 개념과 관련이 있다. 다중 속성, 다중 측정 방법, 요인 분석, 이론적 구성 개념 이 세 가지 개념에 해당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140번 구성 타당도의 설명으로 똑같이 계속 나오죠. 구성 타당도 내기계 개념이죠. 이론과 관련하여 측정 도구의 타당도 이론 맞죠? 이론 맞다. 2번 구성 타당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요인 분석도 나왔죠. 맞죠? 3번 측정값 자체보다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에 초점을 맞춘다. 속성. 4번 측정 도구의 측정치와 기준이 되는 측정 도구의 측정치와의 상관관계. 틀린 거는 4번 기준이다. 141번 창의성을 측정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된 측정 도구의 수렴 타당도 높은 경우는 수렴 타당도 벌써 딱 나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죠? 수렴 타당도 다음에 변별, 이수변 수렴 뭐다? 동일한 개념이죠. 동일한 개념을 다른 측정 도구로 동일한 개념을 다른 측정 도구로 측정했을 때 상관관계가 어떻게 나온다? 상관관계가 높게 나오는 거를 우리가 수렴 타당도다. 변별은 뭐다?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 이건 상이한 개념이죠. 다른 개념을 어떻다? 동일한 측정 도구입니다. 이번엔 동일한 측정 도구 했을 때 상관이 낮게 나오는 거죠. 상관이 낮게 나온다. 그래서 수렴 타당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찾는다? 상관이 높은 거죠. 상관이 높다는 말을 나오고 측정 도구가 다르다. 그래서 새로운 창의성 측정 도구와 기존의 창의성 측정 도구, 그죠? 다른 측정 도구가 상관이 높은 경우다. 그렇게 찾으면 1번이 나오는 거죠. 답은 1번. 142번 다음에서 설명하고는 타당도의 원리는 타당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 동일한 속성에 대한 두 측정이죠.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상관이 어떻게 나온다? 높다. 높은 상관관계가 나온다. 그러면 수렴입니다. 수렴. 높다는 말이 나오면 수렴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금방 찾을 수 있다. 143번 다음 가로에 알맞은 것은 측정하고자 하는 추상적 개념이 실제 측정 도구에 의해 적절하게 측정되었는지 정도를 뭐다? 개념이죠. 이 중 동일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을 때 상관이 벌써 높다고 나오면 뭐다? 수렴이다. 그래서 개념 구성 타당성과 수렴적 타당성 1번이 되는 겁니다.
144번 서로 다른 개념이죠. 이번에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했을 때 얻어진 측정치들 간의 상관관계가 낮게 나왔다. 그럼 뭐다? 변별이다. 판별이다. 그래서 판별 타당성이 되는 거죠. 145번 다음 가로에 알맞은 것은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했죠. 얻은 측정 값들 간에는 상관관계가 낮아야 한다는 것이다. 벌써 나왔죠. 낮아야 상관관계가 낮다 그러면 벌써 판별이다. 변별이다. 즉 서로 다른 두 개의 개념을 측정한 측정값의 상관계수가 낮게 나왔다면 즉 그 측정 방법은 판별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판별, 변별. 146번 측정 도구의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내용 타당도는 전문가 맞죠? 내용은 전문가 나와야 됩니다. 2번 구성 타당도는 예측 타당도라고 한다. 거짓말이죠. 예측은 내기 기준이죠. 기준이 동시 예측. 땡. 동시 타당도는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측정 도구와 비교하는 것이다. 맞죠? 4번 기준 타당도는 내용 타당도보다 경험적 검증이 용이하다. 동시 예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틀린 것은 2번. 147번 측정의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내용 타당도는 전문가 바로 나오죠. 기준 타당도는 수렴이다, 판별이다, 거짓말이죠. 개념 타당도다 바로 나오죠. 3번 개념 구성 타당도는 이론적 틀레에서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4번 동시 타당도는 작성한 측정 도구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신뢰할 만한 측정 도구와 비교 검증. 맞죠? 답은 2번. 148번 이제 신뢰성. 신뢰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정확히 측정했는지를 의미. 정확히는 뭐라고 그랬죠? 타당도다. 타당성, 타당도. 틀렸죠. 측정된 결과치의 일관성, 정확성, 예측 가능성. 맞죠? 신뢰성 측정법에는 재검사, 복수양식, 반분법. 4번 측정 값들 간의 비체계적 오차가 적으면 신뢰성이 높은 결과이다. 신비이겠죠. 신비. 답은 1번. 149번 경제 민주화에 대한 신문사설을 입장을 평가하기 위해 다수의 인원이 각 신문사설의 내용을 분류한다고 가정할 때 같은 입장의 사설을 다르게 분류할 경우 나타낼 수 있는 문제점은 뭐다?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일관성이 떨어진다. 같은 입장을 다르게 분류할 경우 일관성이 떨어지죠. 신뢰도. 150번 일주일의 시간 간격을 두고 동일한 문제지를 이용해 같은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EQ 검사를 2차례 실시했더니 그 결과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 문제점보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답은 신뢰성. 그래서 2차례 실시했다고 나왔잖아요. 그죠? 2차례 실시. 151번 측정의 신뢰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유연성 관계없죠. 안전성 관계있고 일관성하다, 일관성 있다, 예측 가능하다. 1번. 152번 신뢰도는 과학적 연구의 요건 중 어느 것과 관련이 깊은가? 신뢰도는 뭐다? 반복이죠. 반복 가능성이다. 153번 신뢰도에 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오차 분산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측정의 신뢰도는 낮아진다. 작을수록 뭐다? 신뢰도는 높아진다. 오차의 분산과 무슨 관계다? 반비례다. 신뢰도는 반비례. 2번 신뢰도 계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움직인다. 아니죠. 0과 1 사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0과 1. 신뢰도는 0과 1이다. 3번 신뢰도에 관한 오차는 체계적 오차를 말한다. T타라고 그랬죠.
타당도다. 치타. 4번 신뢰도 계수는 실제값의 분산에 대한 참값의 분산의 비율로 나타낸다. 이것이 맞죠. 답은 4번. 154번 신뢰도 측정 방법의 유형으로 틀린 것은 복수형식 신뢰도 맞습니다. 내적 일관성 맞고 재검사 맞죠? 다속성 다측정 방법은 아니다. 155번 신뢰도 추정 방법 중 동일 측정 도구를 동일 상황에서 동일 대상에게 서로 다른 시간에 측정한 측정 결과를 비교하는 것보다 재검사다. 재검사는 동일 측정 도구로 동일 상황에서 동일 대상에게 서로 다른 시간대에 측정하는 거다. 재검사법. 156번 신뢰성 측정 방법 중 재검사죠. 틀린 것은 동일한 측정 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측정 도구를 통해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측정하여 그 결과값을 비교한다. 맞죠? 2번 측정 도구 자체를 직접 비교할 수 있고 실제 현상에 적용시키는데 매우 용이하다. 재검사법. 3번 측정 시간 간격이 크면 클수록 신뢰성은 높아진다. 측정 간격이 크면 클수록 간격이 크면 늘어집니다. 그래서 신뢰성은 떨어진다. 4번 외생 변수의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다. 중간에 재검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외생 변수가 기입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3번 157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신뢰성 측정 방법은 대등한 두 가지 형태죠. 측정 도구. 두 가지 측정 도구다 하면 뭐다? 복수 양식법이다. 답은 4번. 158번 신뢰도 측정 방법 중 설문지 혹은 시험지 문항들을 두 부분으로 나눴네요. 두 부분 나누어서 각 부분에서 얻은 측정 값들을 두 번의 조사에서 얻어진 것처럼 간주하여 그 사이의 상관계수를 구하는 검사는 뭐다? 반분법이다. 159번 스피어만 브라운 공식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가? 반분입니다. 반분 신뢰도. 스피어만 브라운은 반분. 160번 크롬바 알파 계수는 어떤 것인가? 크롬바 알파 계수는 어떤 것을 나타내는가? 내적 일관성입니다. 내적 일관성. 중요합니다. 잘 나오고. 크롬바 알파는 내적 일관성이다. 161번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은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죠.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된 측정 도구를 이용하죠. 맞죠. 조사자의 면접 방식과 태도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맞죠? 3번 조사 대상자가 잘 모르거나 전혀 관심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 측정하지 않는 것이 당연히 신뢰성을 높인다. 4번 응답자의 집중력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 해야 되죠. 틀렸다. 4번 162번 측정의 신뢰도 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은 내적 일관성 분석에서 크롬바 알파 값은 낮을수록 신뢰도가 높다. 아니죠. 크롬바 알파는 높을수록 좋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크롬바는 높을수록 좋다. 신뢰도가 높다. 틀렸죠. 2번 반분법은 측정 도구의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된다. 맞죠? 이거 확보되지 않은 상태도 반으로 나눠서 하면 안 된다. 그죠? 예. 2번. 재검사법은 성장 우연한 사건 등 외생 변수의 영향을 쉽게 통제할 수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재검사하는 동안 사이에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4번 복수 양식법은 동일한 측정 도구 서로 다른 대상의 측정에 대해 측정한다. 속성에 대해 측정한다. 동일한 측정 도구 아니죠. 서로 다른 측정 도구. 두 가지 대등한 측정 도구. 답은 2번. 163번 크롬바 알파 내적 일관성 바로 나와야 됩니다. 개수는 크롬바 알파 개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척도를 구성하는 항목들 간에 나타나는 상관관계 값을 평균 처리한 것이다. 맞다. 크롬바는 0에서 1이다. 틀렸죠. 척도를 구성하는 항목 중 신뢰도를 저해하는 항목을 발견해낼 수 있다. 척도를 구성하는 항목 간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한다. 내적 일관성.
0에서 1. 답은 2번. 164번. 측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 뭔 것은 측정 항목의 수를 어떻다? 줄이면 안 된다. 늘린다. 1번. 측정 항목의 모호성을 제거해야 되죠. 조사자의 면접 방식과 태도의 일관성 확보. 이전의 조사에서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된 측정 도구를 이용하면 당연히 신뢰성이 높아지겠죠. 답은 1번. 165번. 측정의 신뢰도 재고 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측정 도구를 구성하는 문항의 개념이 명확히 작성한다. 맞죠? 2번. 문항 간의 상관관계가 유사할 경우에 측정 항목수를 줄인다. 늘려야 됩니다. 유사한 게 있기 때문에 반복으로 한번 더 측정해준다. 그래서 줄이면 안 된다. 3번. 자료 수집 과정에서 측정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맞죠? 측정 지표에 대하여 사전검사 예비조사를 실시. 답은 2번. 166번.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신뢰도. 중요하죠. 계속 시험에 나오죠. 측정 도구의 내용을 명확하게. 맞죠? 측정자에게 측정 도구에 대한 사전교육 충분히. 맞죠? 3번. 조사 대상자가 잘 모르는 내용이라도 측정을 하면 안 된다. 동일한 개념이나 속성을 측정하기 위해 가능한 측정 항목수를 늘린다. 맞죠? 3번. 167번. 측정 과정에서 또 나왔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응답자에 따라 다양한 면접 방식, 다양한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일관된. 틀렸죠. 측정 항목의 모호성 제거, 항목수를 늘린다. 응답자가 모르는 내용은 측정하지 않는다. 맞죠? 1번. 168번. 사회조사에서 신뢰도가 높은 자료를 얻기 위한 방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면접자들의 면접 방식과 태도의 일관성 유지, 동일한 개념이나 속성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이 없어야 한다. 있어야죠. 답은 2번. 연구자가 임의로 응답자에 대한 가정을 해서는 안 된다. 누구나 동일하게 이해하도록 측정 항목을 구성. 답은 2번. 169번.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모호성을 제거한다. 맞죠? 면접자들은 일관된 태도. 맞죠? 3번. 가능하면 단일 항목을 이용하여 개념이나 속성을 측정한다. 단일 항목보다는 여러 개 항목이 좋다. 그래야 더 신뢰성이 높죠. 4번. 조사 대상자가 관심 없거나 너무 어려운 내용은 제외한다. 답은 3번. 170번. 측정에 있어서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너무 이제 딱 보면 알죠. 측정 항목수 늘린다. 모호성 제거한다. 전문가 의견을 듣고 문항을 만든다. 전문가는 아무래도 정확하기 때문에 좀 더 타당성에 가깝다. 틀렸다. 중요한 질문의 경우 유사한 문항을 반복 물어본다. 맞죠? 답은 3번. 71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로 알맞은 것은 사회조사에서 측정을 할 때 두 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가? 뭐죠? 타당성이죠. 둘째,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 같은 결과 얻을 수 있는가에 관한 보다 신뢰성이다. 답은 1번. 172번. 용수철이 고장난 체중계가 있어서 체중을 잴 때마다 항상 실제와 다르게 실제와 다르게 체중이 일정하게 나타난다.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은 신뢰도는 괜찮은 거죠. 신뢰도는 높다. 항상 다르게 나오는 것은 뭐다? 타당성은 낮다. 타당성은 낮고 신뢰도는 높다. 3번. 173번. 다음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유통업체에서 고객 만족도에 대한 척도를 개발했다. 이 척도를 계속적으로 사용해 본 결과 언제나 비슷한 결과. 그러면 신뢰성은 높다. 그죠?
그러나 고객 만족도에 관한 다른 기존의 대표적인 척도와 연관성을 검증한 결과 그 결과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타당도가 낮은 거죠. 그래서 신뢰도는 높다. 타당도는 낮다. 신뢰성은 있지만 타당성은 없다.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죠. 174번 어느 교사가 50문항으로 구성된 독해력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를 만들었다. 자료 수집 후 확인해 본 결과 10개의 문항은 독해력이 아닌 어휘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50문항 중에 40문항, 10문항이 된 거죠. 이 10문항은 뭐다? 독해력이 아닌 어휘력이다. 그러면 따라서 이 10개의 문항을 제외하고 이거를 제외한 거죠. 40문항으로 질문지를 재구성하였다. 이 교사는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당연히 타당도는 높겠죠. 타당도는 높다. 그러나 10문제가 빠졌으니 당연히 뭐다? 신뢰성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뢰성은 떨어지고 타당도는 증가될 것이다. 3번. 175번 신뢰도와 타당도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신뢰도가 높은 측정은 항상 타당도가 높다. 타당도가 더 세다고 그랬어요. 타당도가 높아야 신뢰도가 높다. 틀린 말이죠. 타당도가 높은 측정은 항상 신뢰도가 높다. 신뢰도가 낮은 측정은 항상 타당도가 낮다. 타당도가 낮다고 해서 반드시 신뢰도가 낮은 것은 아니다. 그쵸? 정확성이 떨어지는데도 일관성으로 관역 생각하면 되죠. 타당도가 낮다고 해서 신뢰도가 없는 것은 아니죠. 신뢰도는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1번. 176번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설명도 옳지 않은 것은 1번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타당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맞죠? 2번 타당도가 신뢰도에 비해 확보하기가 용이하다. 용이하지 않습니다. 타당도가 더 정확성이 맞추는 게 더 까다롭기 때문에 확보하기가 신뢰성보다 용이하지 않다. 3번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를 말할 수가 없다. 신뢰도가 있는 측정은 타당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했죠. 그림. 답은 2번. 177번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설명을 오는 것은 1번 동일인이 한 체중계로 여러 번 몸무게를 측정하는 것은 체중계의 타당도와 관련이 있다. 신뢰도죠. 그래서 여러 번 나오면 뭐다? 신뢰도다. 틀렸죠? 2번 측정 도구의 높은 신뢰도가 측정의 타당성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맞죠? 맞는 말. 3번 측정 도구의 타당도를 검사하기 위해 반분법 거짓말이다. 반분법은 신뢰도다. 4번 기준 타당도는 측정 도구의 대표성에 관한 것이다. 대표성은 내용 타당도다. 답은 2번. 178번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반분법은 신뢰도 맞죠? 내적 타당도는 측정의 정확성이다. 우리 내적 타당도는 뭐다? 그냥 타당도하고 내적 타당도 다릅니다. 내적 타당도는 측정의 정확성이 아니라 인과관계의 정확성을 말하는 거죠. 내적 타당도. 인과관계. 그래서 틀린 것은 답은 2번. 신뢰도가 높지만 타당도는 낮을 수 있다. 측정원에는 신뢰도 및 타당도와 관련이 있다. 답은 2번. 179번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신뢰도 있죠. 신뢰도 일단 잘 맞고 있다. 그러나 관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타당도는 떨어진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180번 신뢰도와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조사 도구 당연하죠. 조사 환경 맞다. 대상자 어떤 대상자에 따라 달라진다. 목적하고는 상관이 없다. 수고하셨습니다.